오늘은 저희 한의원과 좀 거리가 좀 있으신 경우에 제가 산화질소 대사체, 정확하게는 산화질소 대사체를 복용해 보시거나 발라 보시거나 하도록 권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는 단독으로 사용할 일은 별로 없고, 기본적인 한의학 치료에서 산화질소 대사체를 외용제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복용하시도록 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가까이 계신 분들은 제가 이 나머지 한의학 치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지만, 이제 거리가 있으셔서 저를 직접 잘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의학 치료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화질소를 드시도록 하면서 생활을 티칭해 드리는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실제로 드시고서 좋은 반응이 피드백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모자른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좋지만 조금 더 높은 상태의 건강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그럴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건강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부터 뭐 소석이라고 불러요. 뭐 염초라고도 하기도 하고 망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용돼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질산칼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뭐 맛은 쓰고 성질은 차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사기를 제거한다. 여기서 정확한 이런 화학식으로 나와져 있는 산화질소의 이 대사되는 과정을 그 당시에는 알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이것을 임상적으로 약으로서 사용을 해왔다라는 것이 이미 옛날 책에도 적혀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미 다 항상 잘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선조들이 사용해 오던 것이라 닥터라면 당연히 이거 무엇이지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당연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하던 과정에서 이 산화질소라는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오던 의료의 이 기전을 밝혀낸 것이죠. 이 화학식은 그냥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 몸에서 이 화학식이 실제로 혈액순환으로 대표되는, 우리 전신의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전신에 작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신의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 기전을 밝혀내서 98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어서 이 산화질소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자, 하지만 이미 수천 년 동안 이미 의료로 사용을 해왔다고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수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미 기전이 밝혀져 사용법이, 임상례가 이미 알려져 있어서 이미 충분히 사용을 해왔는데, 현대에 들어서 이 기전을 밝혔다. 하지만 기전을 밝혀낸 것만으로도 노벨상을 준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의료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노벨상은 귀엽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하지만 우리에게 이 과학자가 기전을 발견한 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자, 내가 아플 때, 그리고 또는 내가 아프지 않은데 내가 더 높은 건강을 위해서 또는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어떤 기전인지는 주가 아니다. 여기에서 심장마비에도 좋고 혈전도 막고 뭐 여러 가지 신경계에도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면서 뭐 수면에까지 도움을 준다. 뭐 만병통치약이다라는 얘기인데, 이미 우리 선조들 다 사용을 해왔다라는 점이 되겠죠. 자, 그리하여 산화질소가 한의학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주 귀여운 꼬꼬마 같은 수준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2024년도 현재 실제 임상에서, 실제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임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라는 것입니다. 자, 산화질소가 좋다라는 건 알겠어요. 노벨상도 받았고 뭐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산화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자연물과 산화질소가 좋다라는 것이 기전이 밝혀져서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화학 물질로 만든 인공 산화 물질, like 비아그라 같은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얼마나 실제로 임상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태양초고추장과 캡사이신은 둘 다 아주 매운 화학적 성분이 똑같죠. 그런데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유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태양초고추장과 캡사이신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 되죠. 그냥 먹어보면 아는 거죠. 자, 엄마가 끓여준 찌개와 화학적으로 완전 동일한 MSG가 범벅된 시중에서 식당에서 파는 싸구려 음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 실험실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은 알 수 있다. 이것이 자동차와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자, 그리하여서 산화질소가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오늘날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본다면, 자, 그냥 대충 지금처럼 사느냐, 아니면 산화질소가 좋다고 했으니까 합성 산화질소를 복용한다거나 아니면 바른다거나, 아니면 산화질소 대사체를 바르거나 복용해서 우리 몸에 부족한 산화질소 대사를 돕는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옛날부터 의학적으로 사용을 해왔던 한약을 복용한다거나 바른다거나, 아니면 사람의 건강은 이런 일개 물질의 작용보다도 이 총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음식과 운동으로 나의 건강을 관리한다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양을 통해서 관리한다거나, 이것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서 그것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수양, 그리고 음식, 그리고 운동, 이런 것들이죠. 자, 운동을 제가 하냐고 여쭤보면은 걷는 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걷는 거는 운동 아니고 그냥 노동이에요. 걷는 것이 운동이 될 정도라면 만으로 한 85세 이상 정도가 됐을 때, 그때가 그분에게 걷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때 운동이고, 이 영상을 볼 정도의 의사소통이 되시고 이렇게 전자기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걷는 거 운동 아니니까 그냥 노동한 것이고, 운동은 제가 고강도로 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것을 올바르게, 그리고 단기간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1년 수양, 그리고 건강한 음식, 그리고 열심히 운동, 고강도의 운동을 올바르게 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존버하였다면 우리가 아플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PC방을 매일 가면 성적이 오른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똑같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수양, 그리고 건강한 음식, 운동을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했고, 올바른 강도로 했고, 그리고 그 상태를 존버하였다. 그 상태를 한 달, 3달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였다면 우리는 아플 수 없다. 그래서 이 한약부터 시작해서 막살기까지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다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 되겠죠.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2군, 1군이 가장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이 2군에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2군에서 한약과 산화질소 대사체를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뭐 임상적으로 이 가치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이것은 현재 약으로, 전문의약품으로 판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임상적으로 실제로 복용시켜 봤을 때 그 나오는 기전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돈을 받아서 제가 치료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자면, 한약과 산화질소의 실제 임상 효과와는 별개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자, 한약이라고 하면 간에 안 좋다는 얘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거 모르는 분들 없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외국인들도 건강검진 또는 대학병원이나 이런 소아과나 내과에 갔을 때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단 6개월 이상 살았으면 이 얘기를 다 하세요. 외국인도 합니다. 한국에 살기만 하면. 그리고 흑염소, 홍삼, 인삼, 개소주 먹어봤다, 먹고 있다. 자, 오미자 달인물, 오아피 달인물, 그런 것들 먹어봤고 지금도 먹고 있다. 그리고 한약 오래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 들었다. 우리 할머니가 한약 오래 먹어서 안 좋게 돌아가셨다. 뭐 이런 류의 얘기까지 해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내 질환을 한약으로 고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이유로 한약의 임상적인 가치가 이 정도 차이가 있지만 실제 대중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자, 대중이 생각한다는 건 어떻다고요? 많은 한의사도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점이죠. 자, 하지만 임상적으로 한약 입장에서는 아주 꼬꼬마 귀여운 산화질소 대사체가 실제 임상에서 우리 고객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노벨상을 받았다더라, 새로운 발견된 신물질이라더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더라, 안 그래도 내가 팔다리가 저리고 여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잠을 못 자는 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혈액순환이 도움이 된다더라, TV에 나오는 박사님이 만들었다더라, 박사님 부모님이 이걸로 불치병, 나을 수 없는 병을 고쳤다더라, 이렇다고 하여서 산화질소에 대한 실제 이 접근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 실제 임상적인 가치는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아이러니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무료로 진료하는 사람이 아니죠. 환자분들에게 돈을 받고 진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객이 원해서 고객이 한약에 제가 한약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임상적 효과가 좋더라도 본인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좋게 작용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고객들에게 산화질소를 첫 번째로 권하는 경우가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화질소를 퍼스트로 권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지만 실제는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것은 1군이 이것이고 그 다음 2군이 이것이고 여기 밑으로는 비교 자체가 사실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신 또는 이 온라인상에서 산화질소를 찾아보시면 제가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가장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가장 섬세하게 임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산화질소를 30분 이상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알고 있지만 제가 그럼에도 산화질소를 맹신하지 말아라. 이것은 불치의 병을 치료하고 난치의 병을 치료로 하는 신이 주신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저한테도 그런 내용의 악플들이 달려요. 산화질소는 나의 혈액순환과 나의 삶을 바꿔주는 것인데 어떻게 산화질소를 건들 수 있냐라고 댓글을 달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은 제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과 그리고 종종 환자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산화질소를 첫 번째로 권하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이죠. 자, 산화질소로 아주 대단하게 아니면 대단하진 않더라도 내가 만족할 수준으로 나의 건강도가 매우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 내 질환의 원인은 나의 부족한 또는 한 번도 하지 않은 수양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이런 문제들, 남편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회사 문제, 이 회사 문제도 이 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내가 불량한 식단, 이런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내가 아픈 건 사람이 아픈 건 다 여기에 다 들어가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산화질소가 부족한 이런 원인들이 다음에 산화질소가 부족한 게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우선순위에 들어있는 사람일 때 이럴 때 매우 개선이 됩니다. 자, 그리하여 내가 질환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내 질환이 경하든 중증 질환이든 관계없이 내가 산화질소 부족증이 아주 우수한 순위에 들어있지 않다면 아주 높은 순위에 들어있지 않다면 실제로 복용을 하더라도 큰 차이를 못 느낀다라는 점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실제 이제 임상에서는 자, 매우 개선은 되었어요. 자, 복용해서 좋았는데 완전히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사용하는 것은 제가 산화질소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산화질소 대사체죠. 산화질소 대사체를 사용을 하였는데 나의 건강이 좋았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지 못한다. 또는 별로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쩌리들은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뭐 합성 산화질소, 다른 산화질소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접으면 되고 그러면 더 높은 수준의 내 건강을 접근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1군은 여기서 항상 강조를 하고 근데 2군의 효과를 실제는 1군보다 2군이 약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2군이 압도적인 효과를 내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한 번도 이런 질환들을 한약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 없는데 어떻게 너는 이런 정도로 확신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왜 그러냐면 자, 실제로 한약을 3개월 이상 전 하루에 2번씩 먹게 해요. 3번씩 먹으면 까먹기 때문에 한약을 3개월 이상 하루에 2번 꾸준히 먹기 이거를 제가 실제로 시켜보면 비용을 지불하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든 100명 중에 1명에서 2명 정도가 이것을 해냅니다. 나머지 분들은 처음엔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열심히 하지 않아요. 자, 이것을 그런데 100명 중에 1~2명 정도가 하루에 2번 꾸준하게 한약을 먹는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건강에 2군에 해당하는 한약을 만약에 3개월 동안 복용을 했는데 이분이 이것을 결국에 꾸준히 해낸다면 이것이 그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 자신의 스스로를 위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자신을 위하지 않는 것이 되게 일반적이죠. 가족들을 위한다거나 뭐 회사에 헌신한다거나 이런 타인들에게 헌신하는 것이 많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스스로를 위해서 큰 돈을 쓰고 이 금액이 적지 않죠. 자, 그리고 열흘에서 15일마다 나의 바쁜 일정에서 시간을 내서 한의원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짧으면 15분 길면 3시간 동안 그동안에 어땠는지
그다음에 증상이 어떻게 변화가 했는지, 그리고 나의 생활은 어땠는지, 잘 잤는지,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뛰진 않았는지, 소화가 잘 됐는지, 똥 잘 싸는지, 소변은 잘 났는지, 폐경을 하셨다면 열이 올라오지는 않는지, 어깨나 다리나 이런 데 아픈 데가 없으셨는지, 그리고 운동은 걷는 거 말고, 걷는 거 운동 아니고 노동이니까 고강도의 운동을 충분히 하셨는지, 식단은 어땠는지를 10에서 15일마다 매일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같이 수정해 가면, 이것을 3개월 하면 어떻게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나라는 점인 거예요. 그래서 한약을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이것을 하는 거죠.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다 낫는다고. 제가 본 환자는 100% 다 낫는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 매일 순수하게 10시간 앉아있는 거 말고, 순수하게 공부 시간, 물 먹고 연필 깎고 책상 정리한 거 말고, 순수하게 공부 시간이 10시간씩 꾸준히 공부한 사람이 수능 5, 1등급이 안 나온다?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실제 임상에서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어떤 질환이든, 아무리 경하든 아무리 중하든 압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래서 제가 모든 병을 고치고 최근 몇 년 동안 안 고쳐진 분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쪽에서는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러냐? 이렇게 안 하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자, 여기까지. 네. 한약을 3개월 이상 하루에 2번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정기적으로 한의원을 방문하고 그동안의 나의 삶을 피드백하면서, 이게 곧 수양인 거죠. 이것을 피드백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아질지 같이 의논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것을 하신 분들은 제가 안 좋아진 분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하여 여기까지가 제가 산화질소로 잘 되지 않아서 잘 모자른 나의 건강 상태가 더 높은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아직 거기까지 닿는데 좀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저랑 가까이지 않고 저랑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총개갈이고, 그중에 저랑 같이 전화도 많이 했었고 카톡도 많이 했었던, 실제로 만나 뵙지 못했었던 환자분께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혈압은 안정된 상태예요. 제가 아침에 재고 점심에 재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 찍고 중간에 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안정된 상태, 이것은 30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안정된 상태에서 나의 만 나이에 플러스 90이면은 적정합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만으로 60세라면 60 더하기 90하면 150 정도죠. 그래서 나의 안정된 상태의 혈압이 150 정도면 양호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럼 160이면 문제가 있냐? 140이면 문제가 있냐? 그런 건 아니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상이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자, 나는 아픈데 검사상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가라는 이야기를, 한국 분들은 건강보험이 아주 빵빵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아주 많죠. 그렇다면 어떠세요? 아주 깝깝해 죽겠죠. 나는 아픈데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들어본 적이 있으면 아주 답답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큰 불만이 있는데, 반대로 검사상 이상이 있다는데 혈압이 130이 넘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고혈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고혈압 꿈나무라고 하죠. 자, 이런데 나는 괜찮아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 뭐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뒷목이 땡긴다거나 어지럽다거나 두통이 있다거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압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을 때 일어나는 일이, 난 아무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나는 아주 건강한데, 혈압이 130이라서 고혈압 꼼꼼하니까 혈압약을 먹으라 라는 개소리를 들으면 불편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불편한데 이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해요. 만 60대 사람에게 혈압이 140 나왔다고 고혈압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네가 이야기하는 그 검사의 정상과 이상을 그 판단하는 기준이 올바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임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혈압계가 처음에 나왔을 때 기준이 이거였다고요. 그런데 4년마다 계속 낮춰서 지금 120이 정상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혈압이 낮으면 그거 곧 돌아가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하여 하루에 2회 이상 혈압을 측정했더니 몇이 나왔다. 이 이야기가 잘못된 거라고요.
혈압 측정 방법이 이미 잘못된 거라 임상적인 의미가 없는 거죠. 하루에 혈압을 왜 2번 잽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안정된 상태에서 재면 되는데 왜 계속 재시냐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이렇지 않죠. 그냥 병원 가서 주위에서 그 불편한 상황, 혈압이 높으면 큰일 나는 상황에서 혈압을 재니까 혈압이 높게 나오고 한 번이라도 높게 나오면 그냥 고혈압이니까 약 먹어라, 평생 먹어라 라고 저주의 말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한국에서만 그래요. 한국에 있는 의사들이 혈압 상승 억제제를 판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시고 올바른 혈압의 방법은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하여서 만 나이에 플러스 90 정도면 적정이라고 보고 거기에 높거나 좀 낮아도 괜찮다. 그럼 어느 정도가 괜찮은 거냐? 사람의 몸은 무조건 임상적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임상 증상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혈압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도 안 좋고 체중이 자꾸 줄고 기침가래를 한다라면 그분이 이런 증상과 이런 기타 이 한 문장에 담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타 증상이 있다면 건강이 안 좋을 때 건강이 호흡기로 표현되고 여기서 호흡기로 표현되고 그다음 장으로 표현되고 여기서 장이 윗배냐 아랫배냐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냥 복부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소화 능력이 줄어든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 소화 능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표현되는 체질이란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체질에 맞게 산화질소를 복용할 수도 있고 산화질소가 복용을 해 보였는데 모자르다면 그럼 산화질소보다 더 높은 단계, 압도적인 높은 단계의 건강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한약, 그다음에 수양, 운동, 식단으로 우리의 건강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체질에 맞는 건강이 안 좋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어떤 약재를 어떻게 배합해서 어떤 상황에 쓰면 된다고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전부터 다 정리까지 해놨다고요. 그냥 한 줄로 쓴 게 아니라 다 정리까지 해놔서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그리고 고치면 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다 적어 놓으셨다. 그래서 뭐 하면 되냐? 그냥 갖다 쓰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2024년도 5월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이 건강보험 신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자, 한약이 첩약이라고 해요. 그 달여서 액체로 먹는 그 한약이 건강보험 시범 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한약이 건강보험과 플러스 우리나라에서 아주 짱짱짱 좋은 실비보험까지 현재 적용이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었냐? 그냥 노다지란 얘기인 거죠. 이제 더 이상 뭐 금액이 비싸서 뭐 이런 얘기 이제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건강이 좋아질 때까지 평생 먹으면 되겠다. 빨리 안 나면 그냥 계속 먹으면 돼요. 건강보험도 되고 실비보험도 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드시면 되겠다. 그러면서 열흘에서 15일마다 피드백하면서 수양, 내 생활의 관리,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식단까지 하면은 어떻게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계속 기침하고 어떻게 장이 계속 안 좋고 어떻게 체중이 계속 줄어들 수 있는가?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 무조건 좋아진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저랑 좀 거리적으로 멀리 있다면 안 유명한 가까운 한의원으로 가셔서 유명한 한의원은 잘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광고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유명한 가까운 한의원으로 가보셔서 내 질환을 상담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이런 류의 얘기를 저는 잠도 불량하고 체중도 자꾸 줄고 예전에 어떤 질환이 있었고 이런 류의 이야기를 쭉 해보면은 그냥 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나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서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한의사에게 해야 해요. 쭈삣거리면 무조건 나오십니다. 쭈삣거리면 하면 안 돼요. 고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 한의사에게 한번 해보는 거죠. 왜냐면 또 이분이 자신감은 있지만 실력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동안 치료를 해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3개월이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한약을 3개월 먹으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흘에서 보름마다 그동안에 내 건강이 어땠는지 피드백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나도 나의 생활과 나의 식단과 나의 운동을 체크해 보면서 이렇게 지내는 3개월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치료를 하면은 거의 한 99.9% 반응이 옵니다. 반응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좀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평생 하면은 아주 좋아지거나 그 좋은 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반응이 안 온다. 그러면 뭔가 안 맞는 거죠. 수양이 문제가 있다거나 식단에 문제가 있다거나 운동에 문제가 있다거나 여기서 뭔가 걸리는 건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고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한의사에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1년이면은
이 한의사가 별로인 한의사를 만났더라도 4번, 1년 동안 4번의 한의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12개월 동안 열흘에서 보름마다 내 건강이 어땠는지 내 생활이 어땠는지 계속 피드백한다는 얘기죠. 그럼 1년 안에 건강이 매우 개선될까요? 안 될까요? 확실하다.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하면 수능 5일 등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옵니다. 라는 것과 동일하다. 제가 1년 동안 매일 PC방에서 놀면 성적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100% 성적이 안 오르죠. 이런 것들은 그냥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유튜브 신이든 아니면 실제로 진료하면서 아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난 이거 듣는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것은 아직 나를 고쳐드리겠다라고 하는 한의사가 됐든 뭐 그냥 의사가 됐든 지나가던 아저씨가 됐든 지나가던 아줌마가 됐든 이거를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분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랬던 것뿐이고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에 나의 건강을 훨씬 더 좋게 해줘서 나의 삶을 개선해줄 그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지금보다 아주 좋아질 수 있다. 지금보다 매우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꾸준히 하실 수 있다면 꾸준히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안색으로 훨씬 더 좋은 에너지로 남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대 2024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이 약 한 85세 정도가 되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만나보면 만으로 75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는 수준의 아주 높은 수준의 일상생활까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으로 60세셔도 약 20년 정도를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의사소통과 사회생활을 아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신 것 같지만 엄청 많이 남았어요. 지금 자식 낳아도 걔 군대 보낼 때만큼 키울 정도로 그 엄청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중에 3개월 또는 1년, 안 되면 3년, 안 되면 5년 내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수백 번 강조드리면서 저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찍을 때보다 제가 체중량 지금 한 7kg, 한 8kg 정도 늘었는데 체지방 늘어나지 않으면서 근육량과 함께 더 건강해지려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노력해봤으면 좋겠고 카톡이 됐든 뭐 댓글이 됐든 실제 만나서 도움이 됐든 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 에너지가 닿는 한 함께 하고 싶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이 많이 길었는데 저의 에너지가 잘 전달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